네, 여러분, 저희가 두리트레이딩 강남 쇼룸에 도착을 했고, 오늘도 항상 너무 깔끔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유태훈 차장님 모시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전 커피 머신 전문회사 두리트레이딩의 유태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머신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찍었잖아요. 네네. 도움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들을 준비해봤는데,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카페 사장님들이 이제 머신을 구매하려고 하시는데, 네. 이제 원두업체랑 보통 머신 업체가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원두업체 사장님이 오셔서 보시더니, 이 머신은 좋은 커피는 수출하기 어렵다. 스페셜티 커피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해줄 때가 있는데,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인지 요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쵸.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스페셜티 원두의 범주 자체가 상당히 업체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한다 하더라도 로스팅 업체별로 어떻게 로스팅을 하고 또 어떻게 유통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그쵸. 다만 누군가 저에게 커피 맛에 있어서 머신의 역할 그리고 그 머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저는 휴먼 에러를 제외하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원두 50%, 네. 그라인더 20%, 네. 물 2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이 10% 정도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머신으로 단번에 100점짜리 커피를 만들어내는 솔루션이 아니라 네. 대략 85점 이상의 커피를 90에서 95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필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 잔의 갓샷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추출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는 맛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에서는 머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두라고 하는 게 50%의 비중, 그 다음에 그라인더가 20%, 그 다음에 물이 20%, 마지막으로 이제 머신이 10%인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한 잔의 음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고가의 머신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정말 질문을 던지시는 분한 답변으로는 만약에 그분이 뭐 보급형 머신을 구매하셨는데 스페셜티 커피를 쓰고 싶다. 그럼 써도 되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뭐 그라인더나 네. 뭐 물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환경적인 요소가 충분하고 커피도 정말 괜찮은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써도 괜찮은 건데 말씀 주신 거는 좀 일관성의 측면이라던가 네네. 또는 우리가 바뀌는 환경에서 그 보급형 머신은 좀 대응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다. 네네. 하지만 써도 상관은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 질문도 이제 솔직히 앞선 질문이랑 비슷한 거긴 한데 네네. 뭐 뉘앙스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보급형 머신으로는 좋은 커피 맛을 낼 수는 없냐. 그러니까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있잖아요. 잠재력이.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다 뽑아내기는 어려운 거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맛에 있어서 머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신이 보급형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원두, 물, 컨디션, 맞아. 사용자의 어떤 추출 스킬, 추출 레시피, 기타 추출에 도움을 주는 뭐 디스트리뷰터, 템퍼, 바스켓 등등의 액세서리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한다면 보급형 머신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커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좋은 커피 맛을 내기 위한 정답과 솔루션이 단순히 하이엔드 머신의 구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커피가 어려운 일이 없겠죠. 그쵸.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해결책이면은 사실 교육도 이게 장황하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다음 이 머신 사시면 돼요. 여유 되시면. 그럼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실상은 저희 뒤에도 지금 엄청난 하이엔드 머신이 있지만 네. 이 머신을 쓰는 카페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대형 카페나 좀 관광지에 있는 카페 중에. 근데 이제 마셔봤을 때 아쉬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머신만 좋다고 무조건 좋게 나오는 건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머신이 좀 낮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맛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솔직히 앞에서 답을 다 말하긴 했지만 이거 아직도 진짜 네.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네. 저희한테 요새 저희가 머신 컨텐츠를 많이 올려서 그런지 머신 구매 견적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꼭 하시는 질문 중에서 그래도 비싼 머신 쓰면 커피 맛 좀 더 좋아지는 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한 좀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렇지 않다입니다.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지만 머신의 추출에 부족한 뭐 10% 정도를 채워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머지 90%의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잔의 최고의 커피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연속적인 상황에서 일관성을 담보해주는 것이 비싼 머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비싼 머신과 저렴한 머신에서 느낄 수 있는 관능적인 부분이나 뭐 센서리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사용자의 경험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두리 트레이딩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머신과 그라인더 그리고 추출 액세서리의 조합이면 90점 이상의 커피를 만드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사용자 기준의 커피 경험이 80점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90점 정도의 커피를 맛보았을 때 이 보급형 커피 머신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뽑을 수 있나? 라고 충분히 느낄 수 그쵸, 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런데 매번 평균 90점 이상의 커피만 드시던 분들이 맞아요. 항상 좋은 것만 네.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일한 90점 커피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때 하이엔드 머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넓은 추출 스펙트럼, 네. 그 다음에 추출 타겟, 그리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추출의 요소를 활용한다면 그 점수가 95점에서 뭐 97점 이렇게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한 단계 정도. 네. 예. 그럼 후자의 사례를 경험한 사용자라면 아무래도 이제 하이엔드 커피 머신이 더 좋은 커피 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 교차 경험이겠지만 한 잔의 커피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보급형, 그다음 미들레인지, 하이엔드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추출 스킬이라든지 네.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기타 다른 요소들을 네. 통해서 충분히 이 갭을 메꿀 수는 있다. 다만 이것을 한 잔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판매를 진행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일정하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커피 머신이 메워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마지막 이제 딱 결론을 내주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머신이 뭐 보급형, 그다음 미들레인지, 하이엔드 깔려 있는데 네네. 누가 와서 나 맛을 보고 좀 고르고 싶다. 혹시 이렇게 한다면 가격을 좀 논외로 하고 그러면 말씀처럼 정말 다 설득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네네. 500짜리 먹어보고 오 괜찮은데요? 네네. 근데 미들레인지 먹어보고 500이랑 비슷한데 근데 하이엔드도 먹어보고 500이랑 네. 비슷한데 그럼 500짜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실상을 알고 보면은 그 500만 원 머신은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막 7층몽도 무조건 써줘야 되고 네네. 뭐 그라인더도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그거를 10잔 연속, 20잔 연속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네네. 편차가 조금 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실제 홈카페가 아닌 이상은 연속 추출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활용을 고려하셔가지고 이 머신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가격을 조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연속 추출이 많은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예산에 조금 제한이 있으면 저는 보급형 많이 원래 권장을 드리기도 네네. 하거든요. 뭐 그라인더를 조금 좋은 거를 그렇죠. 권장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질문은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데 보통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네네. 그리고 아무리 많다 해도 그 폭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예산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머신과 그라인더에 이제 분배를 해야겠죠. 뭐 네네네. 다른 장비도 분배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머신과 그라인더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해주세요. 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정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머신보다는 그라인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10%, 20%라는 비율을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머신 가격이 고가이고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머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쉽게 예로 설명을 좀 드리면 만약 원두를 손이나 망치로 쪼개서 그렇죠? 네. 망치 쪽에 그래서 할수 포터필터에 있죠. 담은 다음에 커피를 내렸을 경우에 혹은 핸드밀로 커피를 그쵸. 그라인딩해서 포터필터에 담아서 커피를 내린다면 어떤 쪽의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올까요? 그렇죠. 뭐 믹서기로 해볼 수도 있고 네네. 하려면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핸드밀의 커피 분쇄 입자나 분쇄도가 망치로 손으로 직접 원두를 깨부신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핸드밀과 전문 상업용 그라인더를 비교한다면 또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상업용 그라인더 쪽이 훨씬 더 우수한 결과물을 나타내겠죠. 그럼 하이엔드 머신 플러스 핸드밀 조합과 보급형 머신 혹은 미들레인지의 머신 플러스 상업용 상급 그라인더 네. 조합으로 결과물을 비교한다면 후자 쪽이 훨씬 네. 더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맞아요. 네, 물론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쵸? 예를 좀 네. 들었던 건데 결국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서 머신과 그라인더의 중요도에 관한 질문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머신에서 분출되는 추출수가 초당 유량이 어떠한가 또 초당 압력이 어떠한가 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보다는 커피 입자로 잘 스며들어서 커피 성분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커피 입자 상태를 만드는 것이 추출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정된 예산으로 머신과 그라인더를 고민한다면 후자의 경우 커피 입자를 추출에 더 유리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라인더 쪽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은가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이제 얘기를 주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저도 사장님이랑 의견이 같은 게 네. 평소 수업 때도 보통 이제 창업 앞두신 분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네. 소규모 카페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15평에서 20평 네, 정도에.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머신 예산을 잡으실 때 정말 작게 잡으시면은 1,000만 원 이하. 머신 그라인더만. 그리고 높게 잡으시면은 뭐 1,000 중반대까지 잡으시는데 실제 제 수강생분 중에 그렇게 잡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머신을 당시에 300 중후반대를 하셨는데 네. 그라인더를 300 초반짜리를 하셨어요. 그냥. 네네. 그래서 머신과 그라인더 가격이 거의 똑같은.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제가 권장 드렸었거든요. 네네. 설명 충분히 드리고. 근데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네네. 하고 계시고. 거꾸로 저는 머신이 2,000만 원 막 중후반이나 뭐 초반 머신인데 그라인더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져서 100만 원 초반, 네. 100만 원 이하. 물론 괜찮은 그라인더일 수 있지만 조금 안 맞는 그라인더를 사면은 오히려 그게 머신이 좀 아깝다고 네네.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 물론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라인더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머신 견적이랑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머신만 이제 막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그라인더도 좀 많이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강생분 예시인데 네. 그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이제 원두 업체에서 가끔씩 또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맞추면 안 된다. 상성이 안 맞는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해 준 분이 있거든요. 조금 저가형 머신에 고가의 그라인더는 이게 상성이 안 맞는다. 네네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요? 일단은 요즘은 보급형 머신들도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보급형 머신들도 추출 성능이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맞아요, 추세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머신이 보급형이라도 그라인더가 좋으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은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상관없다. 네네. 충분히 잘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희 의견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질문은 이제 하이엔드 머신에 대한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안정적인 거나 이런 거를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또는 예비 창업자가 보셨을 때 그래도 많이 고가긴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반 보급형이랑. 그래서 뭐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이엔드 머신을 사용하면은 네네. 그 커피 맛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능을 쓰면 정말 커피 맛이 좋아지는지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질문에 문장을 살짝 바꿔서 하이엔드 머신만 갖추면 커피 맛이 좋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단언코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야겠지만 머신을 사용하면 커피 맛이 좋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람지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의견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신 적이 네. 있는데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배제한 채 비싼 머신만 구입하면 커피 맛은 걱정할 필요 없겠지? 맞아요. 라는 단순한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하지만 추출과 관련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잘 고려하고 체크된 상황에서의 하이엔드 머신은 매우 바쁜 환경에서의 일관성 있는 맛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의 뚜렷한 향미 그리고 고객에게 매우 신선한 커피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어쨌든 지금보다도 조금 더 커피 맛을 올리고 싶은데 하이엔드 커피 머신만 사용하면 커피 맛이 좋아지나요?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네. 지금보다 커피 맛을 좀 더 올리고 싶은데 하이엔드 머신을 사용하면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 라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주신 게 딱 정답인 네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상담 요청이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 뭐 지금 현재 이 A 모델을 쓰고 있는데
커피 맛을 더 올리고 싶다, 아쉽다. 네네. 그래서 저한테 머신을 바꾸면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똑같이 답변해드렸거든요. 바꾸면 될 수도 있다. 네네. 하지만 그라인더를 먼저 바꾸셔라라고 그때도 권장을 드렸어요. 그라인더가 조금 아쉬웠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엔드 머신이 커피 맛을 좋게 해준다는 이렇게 방금 차장님이 말씀해준 걸로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좀 헷갈릴 일은 없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저희가 앞서서 네. 스페셜티 커피, 그러니까 하이엔드 고가의 원두는 보급형으로 좀 내리면 안 되냐 막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꾸로 된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페셜한 네. 하이엔드 원두들, 특히나 밝은 커피들, 뭐 요새는 정말 노르디가 가까운 거 내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스프레소로. 네네, 그런 애들은 반드시 하이엔드 머신으로 해야 되냐, 또는 하이엔드 머신으로 하면 확실히 잘 추출되냐, 네네. 요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일단 중저가 머신으로도 고가의 원두를 잘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제가 네.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출의 세팅에 있어서 머신에서 제공되는 추출수의 온도, 그리고 추출 초반의 유량, 압력, 추출 등 후반부의 또 유량, 그리고 압력의 변화, 그리고 패드의 설계 및 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 원두의 성향에 맞춰서 추출을 대입해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맛의 변화, 그리고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커피 머신을 세팅을 내가 이 커피에 맞춰서 바꿀 수 있다라는 맞아요. 것이죠. 우리가 바리스타 챔피언 혹은 커피 맛으로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스페셜티 매장들을 가보면 사실 대부분 하이엔드 머신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다 필드의 커피 전문가들이신데 아무런 이유나 경험이 없이 머신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이 금액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사용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경험을 뒷받침하거나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가의 원두를 반드시 하이엔드 커피로 추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하이엔드 머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커피 맛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추출 경험을 통해 하이엔드 머신 도입 또는 하이엔드 머신의 유효성 부분에 대한 답을 이 정도의 관능 차이를 위해 투자해야 될 금액이 이 정도라고? 라는 경험적인 부분을 이 값의 차이를 고민을 좀 해보시고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네. 고민하기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예.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90점의 커피를 네. 지속적으로 맛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네. 혹은 80점대의 커피를 90점대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의 갭이 버짓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쵸. 80점에서 90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90점에서 95점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 정도까지 끄집어내기 위한 장비의 투자를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 또한 어느 정도의 또 보상이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라고 하는 극히 주관적이고 이제 객관적인 수치나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거에서 애매하긴 네. 하지만 좀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차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뭐 미들레인지 급으로 내려봤는데 네. 한 내 기준 85점이다. 네네. 근데 하이엔드로 해서 입자도 이리저리 변경하면서 해봤더니 이거 90점까지 나오네 내 기준. 근데 그 5점을 올리기 위해서 한 1,000만 원을 더 넣을 거냐 네네. 머신에. 물론 다른 외부 요소도 있지만 온도 안정성이나 뭐 이미지나, 근데 맛적인 측면에서는 5점을 올리기 위해 더 늘 거냐,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네네. 그 5점이 어떤 카페에는 엄청 큰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떤 카페에서는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렇잖아요. 보일러의 온도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들마다의 특징이 다르겠지만 인퓨전의 구간을 어떻게 보통. 설정할지, 네. 인퓨전 시 사용되는 유량을 어떻게 설정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의 디테일한 세팅 값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원두의 스펙트럼을 그쵸.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맞아요. 차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이엔드 모델에 대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제 바리스타 챔피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결론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을 제가 좀 이을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뭐 유량 조절, 프리인퓨전, 온도의 디테일한 세팅 이런 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네. 하이엔드 머신 사용하려면 커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네. 요거에 대해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나요? 하이엔드 머신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실제 모든 하이엔드 머신들은 각각 제조사, 추출과 관련된 철학, 헤리티지로 인해 각 제품들의 특징이나 성향이 매우 다양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엔드 머신을 사용하면 저에게 맞을까요?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그 머신의 모델,
상세 기종이나 어떠한 모델이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이엔드 머신을 사용하면 뭐가 좋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뉠 수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추출 스킬, 그 다음에 추출 스펙트럼의 다각화 효과.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머신의 제어를 통해서 맛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추출 온도, 네. 뭐 유량, 압력의 컨트롤은 커피 머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맛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특정한 타겟을 원한다. 그럼 그 특정한 타겟을 타겟팅을 해서 추출하는 것 또한 하이엔드 머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추출 시 맛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는 커피의 머신의 기능 제어가 아닌 외부 요소. 네. 네. 즉 로스팅, 도직량, 바스켓, 샤워 스크린, 추출 도구, 템퍼, 디스트리뷰션 툴 등등등이 되겠죠. 이렇게 외부 요소를 추출 변수에 규정하고 사용하는 머신은 어떠한 컨트롤이나 제어 없이 최소한의 제어로 일관성 있는 추출을 목표하는 컨셉의 하이엔드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머신을 잘 다루고 최적화된 추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출과 관련된 다양한 제반 지식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겠죠. 물의 온도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량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해보고 하려면 다양한 지식적인 부분이 충분히 필요로 할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일관적인 추출이라는 타겟을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 크게 고급형 머신이나 그 다음에 엔트리 레벨의 커피 머신과의 사용성의 측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커피 머신이 어떠한 제조사에 또 어떠한 철학과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커피의 방향성이 어떠한지 그러면 내가 어떠한 커피를 어떠한 머신에 대입시켰을 때 최적화가 되는지 그러면 내가 이런 머신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추출만 진행해주는 커피 머신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디테일한 공부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는 있겠죠. 그쵸. 네네. 요것도 진짜 좀 좋은 말씀인 게 물론 이제 하이엔드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여기서 저희가 그거를 뭐 논할 거는 아니고 네네네. 일반적으로 하이엔드라 하면 말씀 주신 것 첫 번째는 추출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네네. 유량 같은 변화를 줘서 두 번째는 이제 온도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저는 여기 저희 앞뒤에 있는 머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 앞에 있는 스피릿은 저는 사실은 물론 다양한 추출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재밌게 막 다루면서 하는 머신보다는 안정적인 게 조금 우선인 머신이라고 보고 네네. 이 뒤에 있는 슬레이어 에스프레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도 좋지만 다양한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거 수동 머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혹시나 물어본다면 스피릿이랑 슬레이어 중에 고민 중이다. 슬레이어 네네네. 에스프레소랑 네. 그러면은 이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목적이 두 개가 아닌 이상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엔드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하이엔드 머신을 구매할 건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구매하고 만약에 이런 걸 샀으면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스피릿을 샀으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뭐 저거에 필요한 정도 우리가 추출을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공부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요새 대형 카페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제가 갈 때마다 봐요. 진짜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이 키스반더 웨스턴 스피릿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추출이라는 그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다인이 여러 명의 근무자들이 하나의 머신과 하나의 그라인더에서 동일한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저 머신은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 추출값을 보여준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량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보다는 안정적인 추출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머신. 그리고 슬레이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프리브루와 네. 풀브루를 통해서 내가 유량까지 컨트롤하는 정말 좀 더 많은 맞아요. 스펙트럼을 뽑아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하이엔드라고 하는 모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추출, 안정적인 일정한 온도 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허들을 넘었고 그쵸.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머신의 제조사들의 철학성을 보고 내가 어떠한 커피를 하고자 함이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거 들으신 것처럼 이제 무조건 가격이 높다고 좋은 커피 맛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저가 머신이라고 커피가 맛없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내가 추구하는 맛에 잘 맞는 장비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영업하는 방침이 회사 내부적인 규정도 그렇지만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러 수강생분들에게도 이렇게 안내를 주시겠지만 비싸다 싸다의 기준을 떠나서 내가 이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맞냐 맞아요. 혹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권이 단순히 규모로 보자면 20평짜리 매장이에요. 네. 근데 이 상권이 오피스 상권에 있느냐 혹은 레이지하게 손님이 드나드는 그런 곳에 있느냐에 네. 따라서 장비의 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는 게 가장 올바른 장비의 솔루션 제공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장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러한 장비를 이렇게 썼을 때 이러한 장비를 이렇게 썼을 때에 대한 저희 실제 내부 데이터들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보시면 바쁜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린터형이 있고 마라톤형도 있고 머신들도 다양한 형태로 운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장비를 상담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가격만 가지고 네네. 뭐 알아본다거나 그냥 뭐 저건 보일러가 2개래 뭐 이거 하나래 뭐 이 정도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네. 그 이상의 이제 실제 환경에 적합한 건 다른 기능도 봐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또 세부 브랜드마다 뭐 보일러는 둘 다 2개를 하는데 조금 메커니즘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리 트레이딩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상담도 해준다. 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잘 보셨길 바라고 장비 관련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카카오톡 채널 고정 댓글에 있는 람지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에게 딱 맞는 장비를 구매해서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